먼저 수업 자율성 때문에 저는 분당 정소를 다니게 됐어요. 제가 잘하거나 못하는 과목은 제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해서 원하는 과목이나 원하는 난이도 수업을 제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좀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시간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선택해서 직접 시간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위기도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돌아갔던 것 같고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할 수 있던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수업 공간이랑 자습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한 자리 계속 공부하다 보면 집중이 좀 떨어지고 하는데, 이제 자습 공간 이동하거나 다시 수업 들으러 본관으로 들어오거나 할 때 좀 환기되는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식사 문제인데, 이게 별게 아닐 거라고 생각해도 막상 매번 밖에 나가서 밥을 먹어야 하거나 뭔가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안 그래도 신경 쓸 게 많은 상황에서 좀 스트레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학원 내 급식 시스템이 이미 잘 돼 있고 심지어 맛도 있었어서 좀 편하게 학원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평소에도 생활체육을 좀 즐기는 편이었어요. 그 학창 시절에도 운동 많이 하기도 했고 동아리로도 운동부 많이 들어 있었고 그랬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입시 시즌이 되다 보니까 좀 진로에 대한 고민도 생겼고, 그렇게 해서 찾아보던 중에 이제 체육교육과에서 이 교육보다는 체육학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흔히 체대라고 하면 그냥 막 이렇게 운동하고 체육하는 걸 생각하기가 쉬운데, 서울대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실기 과목들도 존재하지만 실기 과목들을 즐기면서 이제 생활체육에 과학이나 공학이 접목돼서 운동역학이나 운동생리학, 스포츠공학, 이제 심지어는 의학까지도 접목이 되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연구 분야를 가지고 있고, 교수님들도 딱 체육만 전공하셔서 그쪽으로 파생해서 공부를 하신 교수님 분들이 아니라 각 분야에서 최고봉을 달리시던 교수님들이 체육과 접목해서 강의에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걸 보고 이제 생활체육을 즐기면서도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서울대 체육과를 목표로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체육교육과다 보니까 막 실기에 대한 비중이 엄청 크다기보다는 오히려는 이제 필기의 비중이 조금 컸던 것 같아요. 이제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필기 비중이 80%가 들어가게 되고, 실제로 수능 점수가 몇 점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 실기에서 어떻게 해도 뒤집을 수 없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 점수 체계였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서울대 체육교육과를 준비하고는 있었지만 실기 준비 기간은 사실상 그렇게 길어지지 않았었고, 수능 때까지는 수능 준비를 하는데 포커스를 둬서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 보는 때까지는 이제 막 격렬한 운동이나 격렬한 실기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수능에 어느 정도 도움될 법한 체력 증진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달리기를 한다거나 집에서 꾸준히 어느 정도 몸을 좀 개운하게 해줄 수 있는 운동, 그 정도만 진행을 했었던 것 같고, 수능이 끝나고 나서는 한두 달 정도 거의 진짜 근육통이 생겨서 걸어 다니기 힘들 정도로 실기 준비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뒤쪽에 조금 확실하게 잡았던 것 같고,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전공 실기라는 게 없어져서 이제 좀 보편적인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꾸준하게 생활체육을 즐기던 사람이 좀 유리한 편이었던 것 같고, 농구나 축구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기술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수능이 끝나고 나서 한두 달 정도 빡세게 기술 연습을 해서 점수를 냈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능 볼 때까지는 거의 9대1 아니면 그 이상이 될 정도로 수능에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수능 공부가 위주가 됐었고, 운동 시간을 배정해서 한다기보다 수능 공부를 하고 남는 시간을 운동으로 활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체력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원래 운동을 애초에 체육교육과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운동을 추천하곤 하는데, 체육교육과를 준비하고 있어서 더 이제 쉬는 시간을 운동으로 풀었던 것 같아요.
게임이나 기타 프로그램 등으로 피로를 풀기에는 공부에 방해가 될 요소들이 많아서 운동도 너무 이렇게 강도 높은 운동이나 힘들게 하는 운동을 해서 공부에 방해가 되기보다는 좀 가벼운 운동과 그 기초 체력 위주로 공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실기 준비를 했던 것 같고, 수능이 끝나고 나서는 당연히 정말 매일 6시간, 7시간씩 운동하고 쉬는 시간에도 몸의 회복을 위주로 할 정도로 실기 시즌에는 운동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현역 준비할 때는 수학 성적이 많이 불안했었어요. 이제 가끔 윗 점수를 찍기도 하는데 계속 실수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모르는 문제가 꾸준히 한두 문제씩 나와서 얼떨결에 찍어서 맞추거나 하는 불안한 상황이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재수 시절에 수학 과목에 대한 목표도 안정성을 좀 가지기 위한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수학 초반부에서는 일종의 양치기라고들 표현을 하는데, 그런 막 문제를 많이 푸는 공부보다는 처음에는 이제 다 풀 줄 아는 문제고 다 아는 문제더라도 선생님들이 수업에서 풀어주시는 방식, 그리고 내가 푸는 방식 비교해서 질문을 자주 했던 것 같고 개념을 확실하게 하는데 좀 초점을 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6월 모의고사 지나고서부터는 이제 그때는 개념이 한두 바퀴 정도 다 돌아가고 그 자기가 치기로 한 수학 과목에서 개념들을 다 한 바퀴, 두 바퀴, 많게는 뭐 세네 바퀴도 돌리고 좀 익숙해진 상황이어야 하고, 그때부터 저도 그 양치기라는 공부 방식을 사용했던 것 같은데, 문제들을 많이 풀면서 어느 정도 기계적인 반응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면서 실수를 줄여나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6월 모의고사 끝나고 양치기 과정이 지나가고 나서 9월 모의고사 전쯤에는 모르는 분야에 대한 정복이 좀 필요했는데, 이제 수학 과목이 워낙 넓다 보니까 모르는 분야를 어떻게 찍냐 하는 상황도 많아요. 근데 유형별로 좀 문제들을 나눠서 정말 이 부분은 자기가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유형별로 이제 문제들을 다 구분하고 다 분석해서 자기한테 어느 부분이 어느 분야가 정말로 취약한 건지 알아내고 그 부분에 대한 확장된 문제들을 진짜 하나도 모르지 않을 정도로 좀 익숙하게 다룰 수 있어야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9월 이후에는 사실 실력의 향상을 기대하기보다는 현재 실력을 유지하고 시험 운영에 대한 연습을 해야 되는 시기라서, 그 시기에는 실전 모의고사를 정말 다른 방해 요소 없이 그 정확히 100분 맞춰서 잘 풀어내는 연습이나 실수 안 하도록 간간히 문제를 풀어주는 정도로 공부량을 유지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노태현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쭉 따라갔었는데, 제가 재수 시절 공부 방법을 얘기한 것도 사실 노태현 선생님 커리큘럼의 일종이에요. 6월 전까지는 정말 기본기를 정말 지겨울 정도로 다지는 수업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꼭 심화로 막 어려운 문제만 푼다기보다 정말 그 개념 하나하나에 집중해서 그 유형을 가를 수 있는 분별력을 좀 가지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6월 중후반부터는 이제 노태현 선생님 특강이 개설되기도 했고, 그 부분에서 저는 정말 도움 많이 받았었는데,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어려워할 수 있는 문제 유형에 대한 분석이 확실하게 되어 있어서 그 포인트를 잡고 나서는 정말 그 유형에 대해서는 실수를 안 한다고 다짐할 수 있을 정도로 재수하는 데 있어서 가장 도움됐던 강의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모르는 부분들을 좀 정복하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다루는 수업이 많았었는데, 신박한 문제들도 많았고 시중에서 보기 힘든 문제들도 좀 많이 구해 주셔서 다양한 난이도나 다양한 형식의 문제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분당청소학원에 등록하게 된 이유이기도 했었는데, 이 자율적인 분위기를 자기 공부에 맞게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분위기가 조금 자유롭기도 하고 수업이 선택이기도 하다 보니까
자기 시간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빈 시간에 틈나는 시간이 많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누구한테는 자습 시간이 3시간이 나오고 누구한테는 자습 시간이 6시간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시간 그 하루하루 쌓이는 게 좀 크다는 게 체감이 됐었고 아무래도 자율적인 분위기가 좀 강압적인 분위기보다는 활용했을 때 그 가치는 정말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대신에 이게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시간이 날아가는 경향이 조금 있어서 그 부분에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과 관련해서는 선택 수업이 많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자신의 상태에 대한 분석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진행 중에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초반일 때 빨리빨리 자기 상태를 조금 알아서 자기에 맞는 수업을 이제 자기가 정해야 되다 보니까 만약에 혼자서 확신이 잘 안 서고 그러면 그 선생님들을 귀찮게 해서라도 조금 알아내서 어떤 과목을 듣는 게 좋을지 어떤 난이도의 수업을 듣는 게 좋을지 조언을 조금 구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어떤 수업을 들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일단 그냥 제 생각대로 수업을 들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조금 더 저한테 맞는 수업이 있기도 했었고 아니면 이 수업, 어떤 수업 같은 경우에는 굳이 지금 들을 단계가 아닌데 억지로 들은 경우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진지하게 해봐야 됐었던 것 같아요. 학원이다 보니까 모의고사 콘텐츠가 많은데 이 모의고사 콘텐츠를 이제 그냥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사실 조금 착각을 해서 모의고사 콘텐츠를 중요시 안 한 적도 있었는데 이게 모의고사의 문제의 질이나 점수에 집착하기보다 그 모의고사를 풀면서 어쨌든 그 모의고사는 이 학원에서만 풀 수 있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남들이 접해보지 못한 문제를 접한다는 것에 좀 초점을 두는 게 좋았던 것 같고 정말 문제 질을 떠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만 생각하면 그 문제들을 거르고 판별하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는 문제들을 조금 풀어보고 여러 문제를 다루는 것에 의미를 둬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당성술 수험생 여러분 23학년도 수능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